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두고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언급한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며 이번 사건이 외압이 아닌 항명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김 사령관이 국방부 외압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의심할 만한 음성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병대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 자리에서 보직 해임된 지난 8월 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날 밤 수사단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가 문제없다며 박 대령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저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고 했다며 박 대령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그럼 정훈이가 또 저쪽이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김 사령관이 먼저 말을 꺼낸 걸 보면 외압 의혹도 이미 알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군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이렇게 내다봅니다. 내가 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네네. 항명이 아닌데 무리한 수사를 할 거라는 뜻일까요? 김 사령관은 이첩 강행은 사령관 지시 위반이라고 설명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라는 법적인 판단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무관리관과 통화 기록을 물은 건 외압 의혹을 알았던 게 아니라 수차례 통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게 물어본 것이고 수사가 문제없다고 한 건 동요하는 부하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대통령 경로를 박 대령에게 말한 것으로 지목돼 이번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주요 의제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이유에 대해 북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мы будем выстраивать мои переговоры в Пхеньяне,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могут состояться.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논의하게 될 주요 의제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당시 방북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방북에 이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이 성사될 경우 북러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우주기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라브로프 장관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보란듯 방북 계획을 밝힌 것은 흔들림 없이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러시아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논의에 따라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가족 5명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수사 결과 숨진 아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사망 배경에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내인 40대 오모 씨가 수억 원대의 빚을 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6월 지인 3명으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 씨는 평소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더래요. 이 사기꾼 아니냐고 막 다그치면서 어딨냐고 막. 오 씨의 남편과 딸, 시댁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송파구 빌라는 이미 1년 이상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또 최근엔 일가족 중 한 명이 주민센터에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내의 금전 문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내와 지인들 또 시댁 식구들 간의 돈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깜깜한 새벽, 아파트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8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울릉도 북면의 한 야산에서 흙과 돌이 일주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시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울릉도는 무너진 토석을 치우는데 사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전문 인력들이 이를 계속 관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럼 치료는 좀 안 받으셨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200여 곳, 연락이나 방문을 통해 퇴원한 중증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응급 상황 시 출동까지 해야 합니다. 평소엔 자살 예방 같은 일반 시민 대상 상담에 참사 트라우마 극복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적정 수준은 직원 1명당 등록 환자 25명.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통계를 보면 절반 이상 지역에서 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한 명의 직원이 조현병 환자도 봐야 되고요. 자살 고위험도 봐야 되고 아동도 봐야 되고요. 재난 심리도 해야 되고 일반 상담도 해야 돼요. 중증 환자를 방문할 때도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대부분 혼자 다닙니다. 최근에 저희 선생님 나가셨을 때 대상자분한테 맞고 오시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이렇게 던지시면서 그 물건에 묻기도 하고. 조사 결과 전문 요원의 91%가 관리 대상자에게 언어 폭력을 당했고 성적, 신체적 폭력 경험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데도 일부 센터에선 경증, 중증 따지지 말고 상담 건수를 늘리라는 압박까지 내려옵니다. 왜 실적 달성 안 됐냐? 딴 센터는 달성했는데 왜 우리 센터만 이렇게 낮냐?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집중관리 대상 환자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도 이분이 너무 설득이 안 돼서 오랜 시간을 내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집중했다. 그래서 내가 번아웃 될 정도로 집중을 했다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이거든요. 주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인 전문 요원은 관련 분야 1, 2급 자격증에 1000시간 이상 수련까지 거쳐야 하는데 센터에 취업하면 70%가 비정규직이고 7, 8년 경력을 쌓아도 월급이 200만 원대입니다. 3년 안에 떠나는 직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일을 하면은 병만 얻는다. 병만 얻고 난 나왔다. 자신들도 빨리 탈출하라. 이딴 강력 사건 때마다 범죄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화두로 떠오르지만 말만 요란한 겁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